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최근 급격히 성장해오고 있는 국가죠. 현재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 중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74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내 총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이 없이는 지금의 베트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은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한국에게 엄청난 덕을 본 나라인데요. 박항서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베트남 축구의 격과 함께 베트남의 인지도 또한 높아졌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혼자 잘나서 지금의 베트남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 언론의 기사들이나 베트남 일부 네티즌들의 행태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베트남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나 거론해보자면 정혜성 감독의 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혜성 감독은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 호치민 FC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정혜성 감독은 계속 12위에 머물고 있던 팀을 2위의 자리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리그컵에서는 4강까지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호치민 구단은 시즌 중반 정혜성 감독에게 일방적인 감독 교체 통보합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 여행객을 돌려보냈던 베트남 정부처럼 말이죠. 동방예의지국으로 수천 년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이런 무례함은 어이없음을 넘어 불쾌함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하노이와의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인해 정혜성 감독이 이끌고 있던 호치민 FC가 패배를 합니다. 정의의 사도 정혜성 감독은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편파 판정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포츠맨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바른 소리를 합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정혜성 감독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베트남 일부 언론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 심판위원장을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 심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호치민 구단은 그들을 위해 그동안 애써온 정혜성 감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정혜성 감독을 잘라냄으로써 이런 사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방 통보였지만 정혜성 감독은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품위를 잃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프로답지 못한 결정을 한 호치민 구단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 한 번 겨누지 않고 쿨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감독 교체로 혼란스러워하고 사기가 꺾일 선수들을 다독거려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정혜성 감독의 쿨한 모습이 베트남 축구계의 병폐와 대조되어 보이며 한국인 감독으로서 엄청 품격 있고 빛나 보였었죠. 그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혜성 감독 덕택에 역대 최고 성적을 경험해본 선수단이 이러한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단을 발칵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동참한 것은 비단 선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가족들 또한 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수들과 선수 가족들이 가세하여 SNS에 잇따라 정혜성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과 추억을 올리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베트남 축구계를 비난하는 발언을 내비쳤죠. 일부 선수들은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감독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 내게 정혜성 감독님은 아버지와 같다. 2년간 함께 지내면서 감독님은 나를 프로 축구 선수로 키워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든가 같은 솔직한 그들의 심정을 털어놓게 됩니다. 호치민 구단의 임시감독을 맡은 사장이 분위기를 수습해보려고 했었지만 훈련 분위기는 항상 최악의 나날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내년 재계약을 앞둔 선수들은 차라리 이런 어이없는 구단을 본인이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린 호치민 구단은 정혜성 감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냉정한 모습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있는 정혜성 감독에게 그들은 정혜성 감독이 마음을 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정혜성 감독은 냉철하게 고심한 끝에 3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감독 임기를 확실히 보장할 것. 둘째, 향후 절대 작금에 어이없는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을 것. 셋째, 조건 위반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시 계약에 명시된 자녀 연봉은 무조건 그대로 구단 측에서 지급해야만 할 것. 호치민 구단은 정혜성 감독이 이런 결정을 내려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에 처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그렇게 계약서는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감독 중 한 명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며 현명하고 당당하게 베트남 축구계를 참교육한 일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언론의 어이없는 행동의 한 예로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연봉자진 삭감 기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재기 얼마나 심각한 리드레스와 휴지 교환 베트남 축구계에 큰 공을 세운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따블로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불쾌한 기사로 한국인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베트남 축구계나 언론들의 행태와는 다르게 지난 8월 베트남 정부는 박항서 감독에게 임금 노동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임금 노동훈장은 역사상 외국인에게는 최초로 수여된 훈장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베트남 정부도 박항서 감독의 공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박항서 감독에 대해 엄청난 고마움을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불쾌한 소식들이 자꾸 한국인들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 감독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거나 혐한 기류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베트남 언론인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국의 경우 동남아에 진출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동남아로 진출하기 전 이미 동남아는 일본에 의해 거의 장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자본이 동남아에 오랜 기간 투자되어 왔었고 일본 자본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지금 동남아의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즉 현재 구단을 지원하는 부의 세력들은 친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트남의 기존의 언론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이 언론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죠. 반면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 둘 다 잘 지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베트남 경제 기여도는 어마무시할 정도라서 베트남 정부에게는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인 셈이죠. 하지만 베트남 언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통제도 있겠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일본 기업 또는 친일 세력 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눈치채고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박항서 감독의 훌륭한 업적으로 인해 현재도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항서라는 존재를 꼴보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다름 아닌 베트남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거대 일본 기업들과 친일 세력 베트남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친한으로 돌아서 버렸고 일본 물건보다는 한국 물건을 더 선호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즉 베트남에서 박항서의 인기는 일본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언론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 세력과 친일 세력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베트남 정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트남 언론을 다스리지도 않은 채 박항서 감독에게 노동 2급 훈장을 수여했겠지요. 또한 정혜성 감독 사건에도 돈줄을 쥐고 있는 구단주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베트남의 한 언론인과 나눈 밀담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불과하니까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지난 필리핀 우길기 사건 때 일본이 한국과 필리핀의 싸움을 뒤에서 주도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완전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태공FC와 자라이의 경기 중 찍힌 영상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팬에게 사인을 해주며 아기에게 다정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많은 시선들이 시종일관 박항서 감독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기의 사인을 해주고 있는 파파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사람들은 파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베트남을 위해 기부도 하고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빠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때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친일 세력 하수인 노릇을 해온 베트남 언론들의 이간질 탓에 비록 예전처럼 박항서 감독을 바라보는 베트남 사람들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것이 베트남 내부자 고발의 설득력을 더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